산업개발발전본부장 최승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나서희 부모님하고 정책 협약식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를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좀 더 보장된 노동 조건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후보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1대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나소열입니다. 오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우리 한전산업개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같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뜻깊은 정책 협약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노동자들의 진짜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하실 건가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 나서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타까운 작년에 김영민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태어나다에서.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같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 죽음의 사회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제 경제발전이라는 논리에 매몰되다 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가치인 우리 사람들의 진짜 생명, 안전 이런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사람 존중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도록 하는 게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너무 경제적 시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바라봤던 것을 반성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영민 노동자가 숨진 지 오늘로 487일입니다. 김영민 노동자를 기리는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가장 발표의 핵심이었던 2인 1조 근무와 노무비 착보, 석탄화력발전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대한 것들이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 문제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권리, 지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책 과제로 그것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아직도 이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권력 구조에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라든가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대 국회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상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실상 김영균 노동자가 없는 김영균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기업처분법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사용 제한하는 법들이 지금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것들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 있는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이것들을 21대 국회에서는 꼭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21대에 혹시 국회에 입법 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아직도 실제 일부분에 있어서 좀 더디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는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기업처벌법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법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21대에는 꼭 같이 후보님과 함께 이런 법들을 발의하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현안 문제입니다. 보령 화력을 비롯해서 서천, 그다음에 태안, 당진 등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정책적인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미세먼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태양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랫동안 전력 산업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 보장이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신재생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환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부차 전력 수급 계획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담보돼야 되는데요. 지역에서 가장 큰 그리고 폐쇄가 되면 실제로 보령 화력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타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님이 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석탄 화력으로 인한 발전소의 문제에 대해서 노후된 발전소는 뭐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016년도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일정 방향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청남도 이제 문화체육부지사로 있으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와 그 대한 TF 단장을 제가 자원에서 맡았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행정부지사가 맡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커다란 폐쇄에 대한 정책 방향이 너무 중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또 해당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령서촌의 석탄 화력 문제가 폐쇄의 문제가 조만간 현실화될 텐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용 감소로 인한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대책이 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TF 단장을 맡으면서 계속 큰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그러한 정책이 추진됐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피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대안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뭐 산자부, 청와대, 제가 우리 도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 모든 분들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문제거든요. 앞으로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와 함께 저는 고용의 문제 충분히 수구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의 경제적 피해 문제도 또한 충분히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피해나 고용의 문제를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충청남도가 긴밀하게 협조하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우려 그리고 지역민들의 우려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은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가 가는 대책보다 또 함께 고민하셔서 21대에 꼭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21대에는 내가 이런 일을 꼭 하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념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양극화가 너무 첨예해져서 사회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갈등이 계속 촉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이념의 양극화의 핵심 배경은 경제적 양극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양극화를 줄여나가고 통합시키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어떤 양극화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수도권과 진짜 지방의 양극화도 막아내는 것,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양극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또 노동의 양극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저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서로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저는 우리 국가가 진짜 제대로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까지 소홀히 됐던 노동자들의 생명과 어떤 존중, 이러한 생명의 경시와 어떠한 인권의 이러한 경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존중받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책협의식을 통해서 보령서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국회의원의 후보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평가하고 이 후보가 왜 21대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나소열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